지금까지 경남에선 약 2,1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지난 1년을 분석했습니다. 통영의 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장 인근 약 5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마산에서 80대 할머니가 쓰러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사라지면서 화훼 농민들의 한숨이 깊은 가운데 김해 지역 농민들이 꽃을 생활화해달라며 농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9일 경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창원과 밀양 각 3명, 김해 1명입니다. 창원 확진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경북 의성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또 창원의 다른 30대 여성과 50대 여성은 서로 가족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밀양 50대 여성은 가족인 충북 진천 확진자와 접촉했고 20대 여성도 도내 확진자의 가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김해 남자 어린이는 가족인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설 연휴 이후 가족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경남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약 2,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지난 1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1년간 발생한 코로나19 경남 확진자 수 그리고 발생 유형을 좀 짚어볼까요? 네, 1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총 확진자는 2,095명입니다. 창원이 547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 397명, 거제 260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적게 나온 곳은 의령이 4명, 남해가 7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 지자체는 기억하시겠지만 집단 발병이 잇따랐던 곳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던 진주 이통장 연수와 진주 기도원 관련 거제 목욕탕 등인데요. 경남도가 이 집단 발병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종교시설이 1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인 모임 15%, 가족 모임 9.5%, 그리고 지역별 소규모 집단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종교 관련 집단 발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지만 경남에 정말 힘들었던 1년 아니었습니까? 지역 경제도 그랬죠? 맞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에 신용카드 3사의 카드 매출이 25%나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 전통시장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 대규모 행사나 모임도 취소되면서 지역 관광업이나 여행업, 화훼업까지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고용시장도 얼어붙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보면 지난해 2월의 구직 등록 인원은 그 이전 해의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고 실제 사람을 구하는 구인 인원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행정에서 잘 대처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경남도의 다양한 코로나19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꾸준히 경남도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긴급 특별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도내 골목 상권 60개소를 선정해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어 내수 회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는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다 잡았던 확진자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확정된 만큼 경남도에서도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이 접종 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힘들었던 지난 1년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대되는 1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경남의 코로나19 현황 김수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과 입학식 등 행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꽃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김해 지역 화훼 농민들이 농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꽃을 생활화해달라는 간절한 바람,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 지역 한 백화점에 화원이 생겼습니다. 봉오리를 피운 꽃부터 다육식물의 화분, 꽃바구니까지 모두 고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이 식장을 빛낼 생화 꽃장식도 자리했습니다. 가격 때문에 조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도 꽃은 화려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꽃들의 인사에 소비자도 모처럼 향기로운 추억을 남깁니다. 우연히 백화점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환한 꽃들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라든지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화훼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백화점으로 나온 건 어려운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졸업과 입학식 등의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 행사마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는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꽃을 생활화해 소비도 넓히고 코로나로 힘든 일상의 여유도 찾자. 백화점이 자리를 내주고 김해 화훼 농가와 꽃소매 상인들이 일주일 가까이 준비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꽃문화는 가정 꽃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가정에서도 꽃 한 송이라도 꼽아서 우리 농가들의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는 80%가 넘는 경남 지역 화훼 농가가 위치한 최대 꽃 생산지로 농가만 500여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꽃 생활화 캠페인. 김해시도 도로변 꽃 생산을 농가에 위탁하고 직거래 행사를 늘리는 등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화훼 농가의 어려움은 화훼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해시에서도 화훼 농가를 돕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억도 남기고 꽃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주말인 21일까지 이어진 뒤 전국 신세계 백화점으로 확대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침체된 도심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기획 보도입니다. 이미 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곳이죠.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받고 있는 부산 진구 호천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원스럽게 트인 전망, 그리고 밤이 되면 보석처럼 빛나는 마을, 부산 진구 호천마을입니다. 바다처럼 펼쳐진 낮은 지붕들과 우뚝 솟아오른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랑 마을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쪽 뒷부분이 너무 이뻐서 지금 해 지고 노을 뜨는 거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가로등과 창문이 밝게 빛납니다. 호천마을 야경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삶은 실제 보는 것처럼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은 보기만 해도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원은 물론 잠시 앉아 쉴 공간도 없습니다.
관광객들로 활기 넘치는 주변과 달리 마을 안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마을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선정된 겁니다. 주거 환경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젊은 층도 유입이 되어서 이게 그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은 관광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운영과 관리 주체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주민들과의 일자리도 연계시키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앞으로 4년 후 관광 명소와 더불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호천마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통영의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9일 경남도는 통영 도산면의 한 가금농장에서 칠면조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 3km 내에서 사육 중인 33개 농가 5천여 마리의 가금류가 이날 오후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농장의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I 확진 여부는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쓰러진 채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9일 오전 9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86살 양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문이 잠긴 채 타는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양 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을 참고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피해 농가의 보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던 고 유한숙 씨의 유가족은 송전탑 인근에 있는 양돈장의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 한전 측과 가축 피해 보상 감정의뢰 협의서를 작성하고 8억 원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한전 측이 감정서에 나온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전 측은 3년이라는 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더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8일 오후 새학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감염병 대책 전문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박종훈 도교육감을 비롯해 경남도와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학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 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LP 가스 시설을 점검합니다. 법적 정기검사 대상인 2,500개소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사 대상이 아닌 3만 개소는 폭발 사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 부적합 시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공급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지자체와 지역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6만 장을 배부했습니다. 18일 경남지사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18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방역 취약계층인 적십자 결연 세대를 대상으로 18만 장을 나눠줬습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집에서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농촌 치유교실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밀양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